그날 들은 발걸음 소리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현입니다. 올해 72살이고 동네 공방에서 나무 가구를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 사업에 실패한 뒤로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아들 김은희는 그때부터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으로 일하며 조용히 사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겨울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공방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수리기사는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동네 여관은 문을 닫았고 찜질방은 너무 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은아, 나야. 보일러가 고장나서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오세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은희네 집 앞에 섰을 때 발밑에 눈이 수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김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 미선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저를 흘끗 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 요즘 공부한다고 예민해서요. 김은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짐을 풀라고 준 방은 작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이불도 얇았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좀 춥죠? 죄송해요. 집이 좁아서. 김은희가 말했습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그 말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모두 각자 먹었습니다. 김은희는 내일 새벽 출근이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하며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 식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계실 거래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잖아. 김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이 좁은데? 내일 나가시게 하자. 수리비는 내가 드릴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었지만 추웠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은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집이 좁아서 오래 계시긴 힘들 것 같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난방 수리비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계시면 저희도 그렇고 아버지도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실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공방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연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내 인생이 연장 몇 개에 담겨 있구나. 현관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은희는 문 앞까지만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작은 화분이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작은 손을 잡고 같이 만들던 화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시든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을 주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밭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깊게 찍혔습니다. 돌아보니 제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가계부 사이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예전에 사둔 땅 서류였습니다. 젊을 때 친구 소개로 넣었던 땅 지분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1995년 12월.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지금 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그게 무슨... 요즘 땅값으로 치면 한 15억 가까이 됐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억.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돈을 김은희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오겠지. 아들이 저를 버린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알면 달라질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발자국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김은희에게 주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만 받고 끝일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공방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낡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는 녹이 슬어 삐걱거렸습니다. 미끄럼틀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조심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경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모여 계셨습니다. 여기 난방이 또 안 나와? 매년 겨울마다 이래.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마을에 간 지붕도 비가 셀 때마다 임시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책이 부족해 아이들이 돌려 읽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필요한 게 참 많구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동네에 쓰자.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안 됐습니다. 김은희가 알게 되면 소용없었습니다. 익명으로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동네 놀이터를 고치고 싶습니다. 경로당 난방도요. 마을에 간 지붕도 새로 해야 하고 학교 도서관에 책도 채워주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10억쯤.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10억이요? 나머지는 제가 쓸 겁니다. 나중에 요양원 비용이랑 마지막 준비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 주시면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뒤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모든 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찍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놀이터에 공사차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그네가 철거됐습니다. 새 놀이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공방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경로당 난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따뜻하니까 좋네. 도대체 누가 돈을 낸 거래? 부자가 익명으로 했다던데.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 간 지붕이 새로 씌워졌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새 책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이 동네에 큰 은인이 생겼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지역사회에 10억 원 기부. 기자가 동네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한 거래요? 모르겠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대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요즘 동네가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그런가 보구나.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볼까 했는데 괜찮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이들한테 놀이터 구경시켜 주려고요. 요즘 새로 생겼다던데.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아니었습니다. 김은희는 절대 제가 그런 돈을 가졌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김은희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 둘이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김은희와 미선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좋아졌네요. 김은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돈을 냈대요? 모른다더구나.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런데 돈 쓰는 게 쉽지 않은데.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새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담겼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김은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김은희는 여전히 저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좋은 아들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김은희가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작은 손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또 놀러 가도 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김은희가 아이들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바쁘셔. 다음에. 차에 타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버지, 밖에 너무 오래 다니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 다들 걱정해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놀이터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밤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연장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손때 묻은 망치, 오래 쓴 대패, 무뎌진 끌. 이 연장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김은희가 이걸 보겠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계부와 투자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편지를 다 썼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투자 서류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김은아, 언젠가 내가 이 방을 정리할 거야. 그때 이걸 발견하겠지. 손이 서랍 위에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며칠 뒤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공방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일은 없겠지. 요양원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창문 하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김은희네 집 앞 눈밭이 떠올랐습니다. 제 발자국만 남았던 그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나는 내 길을 걸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거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겠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하는구나. 작은 위로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사흘 뒤 김은희가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김은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요즘 동네가 참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매일 놀아요. 그래? 누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김은희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김은희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김은희가 공방을 정리하겠지. 그때 서랍을 열겠지. 편지를 읽겠지. 그리고 뭘 느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김은희가 선택할 차례야. 1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 빨리 연락하세요. 김은희가 왔습니다. 미선도 함께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모두 침대 옆에 섰습니다. 큰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 김은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은아, 네, 아버지. 공방 정리 잘해라. 네, 걱정 마세요. 서랍 봐라. 네. 서랍 안에 다 있어. 김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김은희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아셨나? 미선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사신 분인데?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동네가 좋아진 것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겠죠. 김은희가 멈췄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 그건 아니고요. 워낙 좋은 분이셔서 복 받으신 거죠. 김은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김은희는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방을 찾아갔습니다. 침대는 이미 다른 환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폭도 구석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은희와 미선이 함께 갔습니다. 손주들도 따라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큰 손주가 연장을 만졌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연장이야. 할아버지가 이걸로 뭐 만드셨어요? 가구 만드셨어.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되게 컸죠? 김은희가 연장을 들어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걸 매일 드셨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이너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30년 전부터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쓰셨구나. 중간쯤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은혜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먼저 봤습니다. 투자 증서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5년? 금액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거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뭔데요? 이거 땅 서류인데. 그게 왜요? 김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야. 아버지가 이런 걸 가지고 계셨을 줄은 몰랐어. 뭐라고요? 미선이 서류를 뺏어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이 땅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 둘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은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거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멀리한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았다. 내 손으로 일하며 사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겨울 내 집에 갔을 때 깨달았다. 나는 내게 짐이구나. 그 사실이 가장 아팠다. 내가 나한테 불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알았으면 했다. 이 서류를 보고 놀랐지? 나도 놀랐다. 잊고 있던 옛날 투자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으니까. 처음엔 내게 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알았다. 돈을 줘도 내 마음은 안 바뀔 거라는 걸.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다. 이 동네에 생긴 변화들, 놀이터, 경로당,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그게 다 나였다. 이 땅을 팔아 나온 돈 대부분을 이 동네를 위해 썼다. 내가 버린 아버지가 만든 거였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나는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다만 내가 깨달았으면 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은 쓸모가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라는 것을. 내가 내게 남긴 건 이 편지와 증서뿐이다. 나머지는 이미 다 썼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이 편지를 읽고도 변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를 이해할 건지. 그건 내 몫이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내 손주들한테는 내가 했던 실수를 하지 마라. 아이들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라. 사랑한다, 김은아. 편지가 끝났습니다. 김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아버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선도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김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그날 밤 김은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겨울날 눈밭에 홀로 서 계시던 모습. 불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 놀이터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짓던 그 조용한 미소.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그런데도 폭스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은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싶어. 무슨 일? 동네를 돕는 일. 김은희는 아버지 이름을 딴 작은 후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한도연 기념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공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연장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걸로 가구를 만드셨단다.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처럼. 큰 손주가 연장을 들었습니다. 작은 손주가 나무를 만졌습니다. 김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한도연 선생님이 그 익명 후원자셨대요. 정말요? 네, 아들분이 밝히셨어요. 그런 분이셨구나. 동네 입구에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동네를 사랑한 한도연을 기억하며 김은희네 가족이 그 앞에 섰습니다. 미선이 꽃을 놓았습니다. 손주들이 절을 했습니다. 김은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아버지가 뭔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게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칠게요. 사람은 쓸모가 아니라 존재로 소중하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주가 말했습니다. 아빠 눈 온다. 그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겨울이구나. 김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알아요. 부모를 버리려 했던 나를 아버지는 끝까지 키워주셨다는 걸. 공방 앞 화분에 새 꽃이 피었습니다. 손주들이 매주 물을 줬습니다. 시들었던 화분이 이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현관 앞 눈밭에는 이제 여러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김은희의 발자국, 미선의 발자국, 손주들의 작은 발자국.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겨울 정원에 남겨졌던 그 외로운 발자국은 이제 가족의 발자국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은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